뭐라고요? 옥중. 먹기. 옥기둥. 생각보다 옥중을 못 배우는구나. 난 알 줄 알았어. 생각 알려줄게요. 네. 네. 떨리는 눈. 벌써 떨리는. 내신 대비 안 하는 사람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지랑 그다음에 동주랑 은총이랑 그다음에 혜원이까지지? 4명. 맞나? 맞죠? 네. 4명. 입 다물고 있어요. 소리 내면 안 돼. 화요일, 목요일은 지금이랑 시간 똑같습니다. 5시까지 오시면 되고 7시 반에 귀가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1시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지금도 1시 동안인가? 네. 그래서 3시 반까지입니다. 오. 네. 그다음에 보자. 네. 저기 뭐냐. 네. 선생님. 발산중은 화목은 똑같고요. 토요일은 2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서. 지난 내신 때도 그러셨네. 현서는 화목에 7시 반까지 동원이고요. 10시에 끝납니다. 와. 토요일은 2시 반에서 5시까지. 토요일 이제 됐죠? 많이 하겠다. 네. 시간 뭐 문제 있는 거 없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은 이거 보는데 너무 시간 걸려. 일단 저 데일리 캐스트. 선생님. 민지야, 빨리 그 선물 삭제. 이미 썼어. 진짜요? 이미 한 개 썼어. 봐봐, 데일리 캐스트. 진짜요? 썼어요? 못 썼어요? 최근에 공부 제일 그러게. 발표튀김 1인 함께 하시던데요. 1인 한 개. 3개 했지 우리. 엔드요? 엔드 뭐예요? 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뭘까? 미안하다 진짜. 응? 근데 뭐 빼려고 해서 그 잘못 고쳤어요. 왜? 선생님. 뭐 얘기를 해. 선생님. 뭐라고요? 선생님. 아. 근데 왜 선생님 말을 끝까지 하면 말을 해야 돼. 나 이동주 진짜 정신 차려야겠는데. 진짜 봐봐. 안 보여줘. 가까이 갖고 와. 너무 뚱뚱한 거예요. 무겁지 않아? 엄청 무거워. 글씨도 크게 쓰고. 잘 커. 자, 그다음에. 되게 이거 캡처할 수가 있어. 붙여놓고 좀 검사받아 자식아. 응? 왜 지금 채점이? 뭐라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미리 같이 왜 진짜 지금 말하고? 뭐라고? 이거 못 썼어. 못 풀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받겠지. 그러니까 내 말을 왜 지금 와서 풀냐 이거야 자식아. 맞거든. 봐봐. 아니 제가 시험 보내기 그렇게 싫어? 신나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어. 난 검사를 다 했고 잠깐만요. 삼각생들. 그리고 발산중은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발산중은 수업을 2관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오케이. 2관 위치 혹시 모를까봐 여기 옆 건물 뚜레쥬 있죠 여기 아래 그 건물 2층이에요. 거기가 2관이니까 거기로 가서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근데 안 옮겨다녀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옮겨다녀. 네네네네. 거기 자습실에서 다 하고 거기서 수업 듣고 거기서 갈 거예요. 거기 출첵도 다 있어요. 되게 얼굴 한 번만 아프겠다. 저기 누구냐? 현서도 마찬가지다. 오. 너도 똑같아. 너도 2관에서 한다. 5만세네 이거. 아니 지금 말해줘.
발산중은 효준쌤이고요. 오. 그리고 비내신반은 지원쌤이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행복해. 양성수는 저기 누구냐? 혜니쌤이랑 할 겁니다. 어? 네. 다 됐죠? 그러면은 얘기 안 드린 분 없죠? 다 말씀드렸죠? 네. 진짜 시끄럽겠다.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그 비내신반은 4명에다가 플러스 2명 더 있습니다. 인원 조정을 좀 했어요. 누구예요? 지연이랑 은빈이. 네? 네? 지연이랑 지연이랑 은구? 아니 은구는 왜 해? 은구는 지연이랑 같이 다니는 여자. 아, 지원? 오케이. 지연이? 이지연? 아, 지연이랑 아. 예전에 너네 같이 있었잖아. 네, 이름을 잘못 들었어요. 지원으로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지원생이 좋으면은.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러면 마지막 수업이네요. 슬프다. 슬프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슬퍼요, 쌤. 아, 지원쌤 그런 사람 본다. 이만 쌤도. 요 내신 대비가 이제 지금 현재반이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거의 한 10월 말까지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시험 대비 일정이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 말에 시험 본 학교도 있고요, 10월 말도 있고, 11월 말도 있고, 12월 말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시험 다 끝난 반도 다 다른 학교에 다 시험 끝날 때까지 네네. 해야지. 같이요?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정규반을 배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너는 내신 대비가 끝났어. 근데 딴 애들은 내신 대비 안 끝났어. 그럼 정규반을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만 그대로 여기로 옮기면 되잖아요. 아니, 너네는 옮길 수 있는데 딴 애들은 못 옮길 거 아니야. 중2 티아로는 된다 하더라도 중2 TX1은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아, 발산 중에 주민 티어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 이세이야. 저기요, 제가 다현아 아직은 내가 너보다 똑똑한 것 같아. 아직은 당연히 그걸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표를 하루 이틀 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3년을 넘게 이걸 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표나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되는 가지수가 되게 많아요. 대충 생각나는 것만 말해도 한 10가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니까 일단은 10월 말까지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12월 아마 초중순쯤에 시험을 볼 거예요. 신일중 빼고 신일중 그지 같은 거 망해요. 아무튼 왜? 11중은 12월 말에 봅니다 시험을. 뭐? 크리스마스 2월 말이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갔던 거 같아요. 21일. 우리도 12월 말에 21일 보는데? 날이요? 아 그래? 우리도 12월 말에 보는데?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갔었어요. 와, 진짜 뭐야? 극혐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뭐야 호국중이었나? 지연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중2는 원래 12월에 원래 시험을 보는데 걔네는 또 11월에 봐요. 그러니까 한 달 차이야, 한 달 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2학기는요 사실상 내신 대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11월 한 초, 11월 초 아니면 둘째 주 아마 11월 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아마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2월 아마 한 20며칠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게 셋째 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라인에 대부분 학교 시험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대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아니 한 주 정규반 하고 내신 대비 또 시간표 옮기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규반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가 모두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멤버가 다 같이 만나는 거는 12월 말에나 돼야 아니면 내년 1월이나 돼야 네, 만날 복잡해. 가능성이 우와, 다들 있다. 동아리 들어있고. 복잡해 너무 근데 잘. 중간 아니, 끝나고 중간은 할 거야. 무슨 수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간 끝나고는 어떻게 수업해요? 아 중간 끝나고요. 지난번에 너네가 중간고사를 안 봤었구나. 그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별도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세요. 특강 수업을. 네. 보통 그게 한 2, 3주 정도가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자, 데일리 테스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한 두세 지문 정도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이 매번 시간상 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한 지문만 넣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에서 이제 핵심적인 표현은 요거죠. be used to, ing로 나온 거. 그러면 결국에 be used to 동사원형 그리고 be used to ing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의 주요 시스템이 나왔어요. 주요 시스템이 공간을 구성하는데 익숙하다 하면 이상하겠죠. 시스템이 뭘 익숙해요? 시스템이 익숙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이거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해석상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organizing이 아니라 organize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시면 which로 나왔는데 일단 앞문장을 먼저 보자면 One is the radiating star 해갖고 주어 동사 보어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명사인 radiating star 나와 있고요. 이어서 콤마하고 which 나왔으니까 계속적 문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뒤를 봤을 때 street spread out 그 다음에 뒷부분 다 수식어입니다. spread out은 퍼지다 라는 뜻의 자동사예요. 따라서 뒤에 목적어를 원래 안 받습니다. 즉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ich가 아니라 다른 관계 부사나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앞에 star 이렇게 나와 있죠. radiating star. 우리가 보통 관계 부사로 바꿀 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네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앞에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이유, 방법도 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찍기 팁을 줄게요. where 쓰면 돼요. 그럴 때는요. 왜냐면 where라는 것 자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ere가 가장 범용성이 높은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좀 헷갈린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헷갈린다. 그러면 대부분 where 쓰면은 맞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이치고 써도 무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that 하고 나왔는데 일단 이 that이 맞는지를 보려면 앞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 콤마 나와 있고 뒤에 콤마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럼 콤마가 나왔다는 거는 삽입돼 있다는 거고 삽입돼 있다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동격을 가리켜요. 동격. 즉 앞에 나와 있는 이 뭔지 모르는 요놈이랑 이 머너먼트라는 게 바로 뭐야? 우리 동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 자리, 여기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having이 틀리고 has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사이를 보자면 여기 콤마 사이를 보자면 머니먼트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나온 거고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문제될 게 없다. 4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이제 원래 문장에는 원래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H of which라고 나와 있어.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약간 수정한 겁니다. 앞에 and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then으로 써놨어요. then. 자, 복습 좀 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럼 이거 어법상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했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콤마라는 게 접속사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and나 뭐 이런 거를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아니, 동달이 너는 왜 이쪽으로 보고 있냐? 여기를 봐야지 자체가. 왜 여기 툴을 보고 있어? 얘도 안 보시고요. 어? 지금도 안 아니, 이건 안 보일 리가 없잖아. 이거는 보이잖아. 자, 그래서 and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접속사와 어떤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 대명사로 써주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then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요 전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덩어리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일단 and가 나와 있고 앞에 주어 동사 나와 있죠. 16 avenues 주어 나왔고 lie 동사 나왔으니까 그 뒤에도 each of them 주어 나왔고 is intersected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and로 연결이 돼야겠지. 됐어? 그래서 얘는 어법상 문제될 게 없는 거고 만약에 and가 없다면 둘을 연결해주는 말이 없으니까 then을 which로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된다. 이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오늘은 다음 진도를 좀 볼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냐 108초까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네. 그러면 오늘은 113쪽을 좀 볼게요. 113쪽. 113. 네네. 113쪽
3쪽 Chapter 10 명사와 대명사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중3 대공만 나겠네 이러다가. 중상대보면 물론 이제 2학기 기말 때 내신 대비를 제가 이제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아마 지금 일단 월수금에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한 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아마 그 학교는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월수금은 아마 그러니까 은총이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결국에는. 겁나 좋아 너무.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우리 저기 누구냐 발산중 같은 경우도 기말고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쭉 갈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그 현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현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마중이나 아니면은 그 동주나 아니면 혜원이도 좀 이제 변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화목토반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내신 대비 반에서는 중등부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수업이 없으니까. 왜요? 아니 지금 중간고사 기준으로 없으니까 기말 때는 내신 대비 반이 새로 편성돼야 될 거 아니야. 닥쳐. 너무 좋다. 늦었어. 자, 챕터 10의 명사와 대명사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또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명사의 종류 해갖고 정말 제가 극혐하는 용어가 나오네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아래 대명사 보면은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대명사의 일치 뭐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명사 첫 번째. 자 거기에서 이제 가산, 불가산 나왔는데 이제 가산, 가능하다, 산 세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산 명사는 세는 게 불가능한, 즉 셀 수 없는 명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이제 종류를 크게 이제 나눠보자면요,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셀 수 있는 거냐, 셀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사실 좀 더 세분화하면은 셀 수 있는 거에서 또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셀 수 없는 거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사실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은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이 5개는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는 중요하지만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보통 명사니 뭐 그다음에 뭐 직화 명사니 그다음에 뭐 고유 명사 그다음에 뭐 물질 명사 그다음에 추상 명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용어들이 예전에는 좀 이제 의미 있게 배웠다면요,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어법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쓸데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명사는 셀 수 있냐 없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보고 이거랑 같이 여러분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너네가 항상 영작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사거든요. 관사. 어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덜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에는요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명사를 기준으로 앞쪽이나 뒤쪽에 여기에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뭔가 반드시 있어야 함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I have a pen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뭐냐?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면 펜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펜을 기준으로 a pen이라고 쓰든, the pen이라고 쓰든, my pen이라고 쓰든, this pen이라고 쓰든, 그러니까 뭔가가 붙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펜즈라고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셀 수 있는 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야.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 알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단독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 have money 이러면은 문제될 게 없죠.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예전에 그지 같은 녀석들이 이런다고. 이제 옛날에 좀 약간 소위 말하는 까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딱 여러분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money는 돈은 셀 수 없는 명사야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가방에서 뭘 꺼내.
꺼내더니 지갑을 꺼내 얘가. 그러더니 지폐를 꺼내. 쌤 돈 셀 수 있는데요?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하니까 걔가 이렇게 하고 딱 멈췄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네가 세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지폐야 이랬어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좀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지폐는 지폐, 동전은 셀 수 있지만 돈은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 명사 파트에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그 명사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사실 조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대명사. 거기 아래 보시면은 종류가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2개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 대명사의 종류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책에 뒷부분에 보니까 있네요. 제기대명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자면 대명사는 지시대명사든 부정대명사든 뭐 제기대명사든 다 필요 없고요. 대명사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대명사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스위치야. 스위치. 어떤 대명사든 간에 결국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씨 위로는. 단수 복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수 복수 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 지시나 부정대명사 이런 걸 하나씩 알아볼 건데 항상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물론 각각의 개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얘를 단수로 써야 돼, 복수로 써야 돼. 항상 이제 이걸 염두에 둬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현재 고3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오마중 출신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내신 대비를 했는데 그 내신 대비할 때 5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 근데 얘가 틀려온 거야. 딱 한 단어 틀려서 5점이 날아갔었거든요. 중3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근데 뭐였냐면은 정확한 명상 기억 안 나는데 대충 flowers였던 것 같아요. flowers. 근데 얘가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여기에서 저게 왜? 이런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복수잖아 복수. D로 써줘야 돼. 됐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걸로 안 쓰고 얘로 써온 거야. 영작을 하는 거에서. 그래서 나머지 다 맞았고 그래서 그냥 5점 날라갔어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오마주는요 냉정해요. 부분 점수 안 줍니다. 허술형에서. 니네 학교에 따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스위치가 결국 대명사 파트에서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으로 가볼게요. 114쪽. 자, 가사명사와 불가사명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필기를 좀 추가해주는 쪽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보면 아래 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가사명사의 수식어와 불가사명사의 수식어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둘로 나뉘어지는데 얘네 자체보다는 오히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를 꾸며주는 애들이 누구냐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명 수량형용사라고 해서 이제 배우죠. 수량형용사 안 쓰셔도 돼요.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수량형용사라 해서 많은 것을 나타내는 시리즈와 적은 것을 나타내는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many, much가 있고 자 many는 각각 수를 나타내고 이제 얘는 양, 즉 양을 나타내는 거죠. 양. 자, 적은 시리즈에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죠? 여기 뭐 명상이야? 왜 아무도 말이 없어? 아니 적은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고. 수를 나타낼 때. 마이너. 양은 리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둘의 차이는 뭐죠? 안 붙은 게 부정적이고 붙은 게 긍정적. 네네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뭐 부정적 어감이다. 아래 있는 게 긍정적 어감이다. 보통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few나 little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이죠. 그리고 few나 little는 이제 약간 있는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긍정적인 표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요. 이제 그 밖에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은 a number of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a number of. 그리고 불가사명사 수식어를 보면은 a amount 또는 a deal of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해주세요. a number of, 그 다음에 a amount 또는 deal of 요 부분. 자, 얘네가 각각 a number of는 뒤에 셀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amount of나 deal of는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표 왼쪽에 가상명사의 수식어 해갖고 이제 쭉 나와 있잖아. 많은, 약간이는, 거의 없는 해갖고 이제 many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뒤에 복수명사만 옵니다. 복수명사. 알겠죠? many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오겠죠. few나 a few도 뒤에 복수명사만 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few나 a few보다 복수명사만 와요. 뒤에. 아시겠죠? 얘네들은 당연히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요. 됐죠?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16쪽에 제기대명사와 인칭대명사 구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앞에 볼게요. 자, 제기대명사 vs 인칭대명사인데,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뭐죠? 이거 뭐야 이거? 막 무슨 셀프? 맞아. 그거야 그거. 셀프야 셀프. 즉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뭔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말하는, 대명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수형은 self를 쓰고 복수형은 이제 selves라고 쓰죠. 인칭대명사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 대 인칭대명사를 비교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hem 쓸래, themselves 쓸래.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기대명사와 인칭대명사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예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제기대명사 쓰면 되는 거고,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상황이 안 나왔다면 인칭대명사를 써야겠죠. 됐어요? 현석도 왜 이쪽을 보고 있냐? 아니 왜 다 이쪽을 봐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멍하냐? 오늘 뭔가 앞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수업을 어떻게 한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다 이게 금나연도 멍하고 여기 뭔가 초점이 없어요. 봐봐 이거 몇 개야? 세질 못하잖아. 초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석도 이쪽을 봐 이쪽. 여기를 요거 무늬 세고 있어. 이거 무늬를 왜 세고 있어? 자, 봐봐.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해요, 여러분? 강조하거나 아닌가? 자기 자신을 저 목적어가 아니 얘는 왜 때려? 목적어가 아니 가만히 있대 왜 건드려? 같을 때 뭐라고요? 뭐가 같을 때? 목적어랑 주어가 같을 때? 목적어랑 주어 같을 때 가리키는 90점. 목적어랑 주어 같을 때 90점. 10점 모자랐어요. 에이 그 정도면 아이 100점은 그래. 아니 그거는 용법이고. 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는 맞아요. 맞는데 좀 모자랐어. 조금 모자랐어. 한 끗이 모자랐어요. 강조할 때 주어나 목적으로 아니 가리키는 데. 아가씨 강조가 아니고, 아니 지금 답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텐데 한마디가 부족하다고요. 한마디가. 근데 뭘 자꾸 강조하래. 여기에서 한마디가 부족하다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여기다 쓰는 건데, 근데 한마디가 부족하다고. 한마디. 힌트를 좀 주자면 어떤 주어? 주절에서 땡. 어떤 주어가? 3인칭 주. 어떤 주어? 띵. 아쉽네요. 제가 쓸게요. 의미상 주? 맞아요.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네.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는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입니다. 이게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는 거는요, 주절의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앞에 나온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for 목적격, of 목적격 뭐 이런 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중요한 건 뭐냐? 제기대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이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별거 아닌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 시험이 어렵기로 정형난 우리 저동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작년에 이거에 관련된 시험이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로? 어떻게 나왔냐? 앞에 주어가 they라고 나왔어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왔어요. 목적격 보어가. 자, 이 목적격 보어도 이제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로 나왔거든요. 투부정사 이렇게. 그럼 투부정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 여기다가 힘 써야 되냐? himself 써야 되냐? 아니면은 them 써야 되냐? 아니면 themselves 써야 되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우리가 100% 안 되는 게 일단 하나 있습니다. 100%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4개 중에 절대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딱 하나. 절대 안 되는 거. 힘? 또 딴 사람들. themselves 또 아니요. 힘은 지워주세요. 태세도 나오고 자, themselves 한 표 나오고 또 them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 이제 힘셀프예요. 그래. 자, 4개 중에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개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해요. 근데 하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댐셀스 같은데? themselves? 맞아. 저는 너는 종이. 뭔거 같아? 뭐라고? 아니 왜 이렇게 고민해요? 네? 강은총 뭔거 같아? 뭐야? 멘트. 아니 좀 이럴 때 시끄러우라고 물어볼 때 진짜 평소시랑 막 깨면서 이상한 궁둥이 소리 나고 앉았고 물어볼 때 좀 시끄러우라고 물어볼 때자 제가 발표할게요. 절대 불가능한 거는 일단 themselves입니다. 예, 역시. 얘가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 이 녀석을 목적어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목적어잖아. 그럼 얘의 동사는 얘를 동사처럼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요놈의 주어는 누구야? 힘이야, 힘. 됐어? 야, 근데 힘이랑 themselves랑 똑같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themselves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가능해요. 얘가 다른 남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얘가 자기 자신을 말할 수도 있고 얘가 그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어법 시험으로 나왔을 때 의외로 이걸로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 주어가 돼있니까요. 됐어? 이것 때문에 많이 속은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어랑 똑같을 때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랑 똑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념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등부보다는 중등부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지칭 추론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칭 추론. 지칭 추론이 뭐냐?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키에 다 밑줄 쳐져 있고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예요. 뭔지 알죠? 이런 걸 우리가 지칭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칭 추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told him that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 그가 그한테 대절이야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얘랑 얘는요,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냥 해석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이라면 himself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he로 썼고 him으로 썼다는 거는 얘는 A라는 사람이고 얘는 B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은 무조건 다른 인물이다. 그냥 바로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제기대명사를 안 썼으니까. 됐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문법 시간에 뭐 제기대명사 배우면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 제기대명사를 활용한 관용표현 막 이런 것들 배우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좀 과감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제기고 강조고 나발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더 말하면 중등부 때는 외우긴 해야 돼요. 중등부 때는. 왜냐면 중등부 때는 시험을 냅니다. 중등부 때는요, 제기용법, 강조용법을 갖다가 시험을 내요. 어떻게 내느냐? 제기용법은 생략이 안 되지만 강조용법은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밑줄 친 녀석이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건 겁나 쉬워요. 왜? 다 삭제해 보면 돼.
셀프 들어간 말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남는 말로만 우리가 구문 분석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조용법이 되는 거고. 없앴더니 완전한 문장이 안 나온다. 그럼 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수준에서 딱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관용 표현 같은 경우도요. 사실 얘는 그냥 독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 그러니까 어법에서 뭐 얘네 갖다가 뭐 내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너네 해석을 위해서 외워준다? 뭐 이 정도가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세 번째에 보면은 help oneself to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표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정말 유명한 표현이죠. 유명한 표현. 여러분 이제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모르겠다. 이제 내가 배웠을 때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초딩 때 영어 배우면 이렇게 TV 같은 게 이제 앞에 있으니까 그 TV에서 TV가 있어. 왜 없어? 브라운관. 흑백 어때 흑백? 흑백은 나 한 4-5살 때 흑백 TV 이긴 있었어요. 자,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렇게 TV가 이렇게 있어요. 야,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는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있었어. 자, 근데 이제 여튼간 다시 돌아와서 TV에다가 무슨 영상 같은 게 나와. 그럼 영상에서 막 이제 만화처럼 돼 있어요. 실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친구네 집에 막 이렇게 놀러 가고 이제 아줌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대화하는 거, 컨버세이션 하는 상황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틀어주곤 했었는데 요새도 그러나? 그런 거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디 아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은총이가 막 놀러 왔어. 그래갖고 네가 이 친구 은총이구나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그래 뭐 처먹고 싶니? 하면 이제 은총이가 저 피자 좀 내놔봐요.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한 다음에 이제 피자 딱 해갖고 주면은 이제 맛있게 먹어 할 때 help yourself 이러면서 줬었단 말이에요. 그때 help yourself요. help yourself. 내가 꼭 이렇게 발음을 해야 배운 되니까.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유치원 때 배운 거. 유치원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래 유치원 때 저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라 말하냐? help yourself 이러면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껏 먹어 이러면서 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help oneself to 해갖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뭐를 마음껏 먹다. 그러니까 초딩 때도 이미 배웠던 표현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제기대명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책에도 설명이 잘못 나와 있어요. 1번에 지금 제 교사용교재에 보면은 거기에 제기용법 해갖고 이제 빈칸 이렇게 나와 있죠. 빈칸과 같은 대상인 목적어는 제기대명사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교사용에도 주어와 같은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틀렸어요. 이거 책 잘못됐습니다. 의미상 주어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아래 이제 부정대명사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부정대명사는 일단 얘도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부정이라는 거는요, 이제 낫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투부정사할 때 부정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부정사라는 말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부정대명사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다. 이렇게 개념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 오는 길에 누구랑 어깨빵을 했어. 탁 치고 지나갔어. 뭐야 저 새끼 이러면서 미안해요. 어쨌든 막 이러면서 지나갔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의 그러니까 얼굴도 못 봤어.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어깨빵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까요? 당연히 알 리가 없죠. 아니, 길 가다 어깨빵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 야, 나 오늘 학원 오다가 어떤 사람이랑 어깨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무작위잖아. 무작위. 누군지 정확하지 않죠. 이런 게 바로 뭐야? 부정대명사라는 거야. 즉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대상을 대신하는 명사.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의 종류가 지금 책에 제목에 보시면 one, other, another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달리 쓸게요. 저는요 one과 other 딱 두 개만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one과 other. 자, one이라는 거는 뭔가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를 말합니다.
이게 원이에요. 정확한 개념이. 처음에 내가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가 원이고요. 그리고 other라는 거는요. 처음에 언급한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이에요. 됐어요?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원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여집합 개념이에요. 여집합 개념. 아 미안해 얘기 안 할게 알았어. 다시 처음에 어떤 걸 하나 언급했어. 내가 뭐 분필 하나 딱 언급했어. 그럼 other는 이게 other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색깔이 돼야 other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other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 other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붙이니까 unother가 되거나 de-other가 되거나 others가 되거나 de-others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와 더의 개념만 알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어라는 거는 한계야. 그리고 어라는 거는 뭔가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불확실한 거란 말이야. 더라는 건 뭐야? 더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문법책을 보면은요. 대부분 책에 이렇게 설명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이 교사 연결지 안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떤 대상이 둘이면 one the other고 대상이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러분 교재? 나와 있어요? 둘이면 one the other,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대상이 넷이면요? 넷이면 어떻게 쓸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둘이면 one the other, 뭐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만 공부하면 그럼 대상이 넷이고 대상이 100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더라는 건 아는 거고 어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럼 잘 봐봐.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언급하는 하나는 원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원을 뽑았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 아는 거죠. 아는 건데 얘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de-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내가 세 개를 했어. 세 개. 하나를 뽑았어. 원이야. 그럼 둘 중에 내가 하나를 뽑을 건데 어떤 걸 뽑을지 모르죠. 그럼 모르는 하나니까 on에 other 붙여서 another가 되는 거야.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대상이 4개면 어떨까요? 4개면 원이죠? 못 뽑을지 모르죠? another죠? 자, 또 못 뽑을지 모르죠? 또 another인 거야. 그리고 the other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어와 더에 대한 개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복수 버전도 똑같아. 만약에 복수로 써볼게. 색깔이 이걸로 해볼게. 자, 이게 5개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원이 아니라 이때는 sum이 돼요. sum. 그래서 sum이 됐어.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또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어떤 거 2개 뽑을지 모르죠. 네. 그러면은 모르니까 원래 우리가 on을 붙여야 되는데 on은 한 개잖아. 네. 그럼 이때는 그냥 other에 s만 붙이면 되는 거야. others가 되는 거야. others. 됐어? the other가 되고. 여기서 만약 하나 뽑는다. 이거 2개 뽑았어. sum 뽑았어. 자, 하나 뽑을 거야. 뭐 뽑을지 몰라? another야. 자, 2개 다 뽑을 거야. 알잖아, 그러면. 그래서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대명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만 잡으면 껌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네? 지원쌤이 좋아하셨어요? 저희 이거 그냥 결과는 없으셨습니다. 126에서 129까지 하겠습니다.